헤어질 당시에는 정말 나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걸 수도 있겠구나.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좀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후폭풍을 느낄 확률은 최소 60%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재회라는 거는 관점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 놓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만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이유에 있는 타당성을 설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말투로 바꾸든 이건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최대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꼭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썼던 남자들이 이별을 통보할 때 내뱉는 단골 멘트, 그냥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서로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말.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재회가 되신 적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재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만약 남자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이런 말을 듣고 난 후에 재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지, 그걸 가이드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나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적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지금 당장 끝을 내더라도 절대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그냥 안 맞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 남자들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유를 물어봤고 그러면 그 남자는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니 그 이유가 해결이 되면 적어도 우리 사이의 이별을 막을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성분들의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올 때쯤이면 사실 남자들에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뭐 댓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너에게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 결국 남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제대로 된 어떤 방향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헤매지 않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떤 이유를 딱 들었을 때, 아니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다른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유에 집착을 하듯이 이건 이렇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이건 내가 너에게 집착하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을 가능성이 꽤 낮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드리죠. 재회라는 거는 관점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 놓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만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이유에 있는 타당성을 설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말투로 바꾸든 이건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최대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꼭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맞아, 너 말대로 우린 분명 안 맞는 것도 참 많고 너랑 나랑 지금 200일을 만나면서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나도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너 말대로 우리는 그만 만나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네.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았는데 어쩜 우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너도 누군가를 만나면서 나를 만나기 이전에 연애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과는 이런 게 안 맞아서 헤어지고 저 사람과는 저런 게 안 맞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과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지금의 문제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너랑 나랑 이렇게 안 맞는 게 많다는 걸 확인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맞춰왔구나. 나는 너랑 한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00일도 지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런 문제가 참 안 맞는다고 느꼈지만 우린 분명히 이런 걸 이렇게 맞춰 갔었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너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됐고 나도 널 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힘들고 아프고 결국 관계를 포기하지만 이렇게 되게 힘들고 아픈 이유는 그 안 맞는 걸 많이 맞춰갔던 우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두렵기도 해. 뭐 너만큼 또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너도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안 맞는 것들을 맞춰간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나, 이렇게 만나는 게 차라리 만나지 않느니만 못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겠지만 그만큼 그게 역설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또 아닐까 싶어.
그래서 아무튼 네 뜻은 나도 잘 알겠고 나는 솔직히 붙잡고 싶지만 그냥 네 생각이 너무 확고해 보여서 내가 널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무튼 뭐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그날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좀 바꿔서 변형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우린 그냥 안 맞는 거야. 성격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본질적인 이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라고. 진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본인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남자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사실 그 말이 정말 전부였고 진짜였으면은 이미 진작 여러분은 헤어졌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가야 될 만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남자 딴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 남자의 이유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생긴 그 관계 속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 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이 뭔가 이 사람을 맞춰주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만나는 게 그냥 누굴 위한 연애인가 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들어가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내 마음이 되게 간절해져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나에게는 그 특별한 의미가 되듯이 대단한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딱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또는 취업을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떤 고민을 해요? 그냥 이게 내 길이 맞는 건가? 이거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건가?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내가 처음 여기에 들어오고 싶었던 그 간절한 의미는 이미 사라진 채 오래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잡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순간에는 저도 그 남자의 심리 안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거쳐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의 관계의 의미를 재조명해 줄 수 있는 설득이 조금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 간절하게 재회를 원한다면 당장에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줘. 근데 이거는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재회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은 그때부터 눈치 보는 시한부 연애가 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맞는다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맞춰지겠어요? 또는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건덕지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뭐 시비를 걸듯이 그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억울하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또 이 지경이 됐나 울고불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붙잡는 건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묘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본인이 생각한 것들에 대한 신념과 고집 또는 본인의 생각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헤어질 당시에는 정말 나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걸 수도 있겠구나. 후폭풍을 기다려 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좀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후폭풍을 느낄 확률은 최소 60%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그 프로세스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후회를 하는 순간은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공통점은 하나거든요. 그 당시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들이 지나보면 최선이 아닌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회를 한다는 건 결국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치를 느껴야 돼요. 맞아.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되게 중요했던 건데 왜 나는 그걸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을까? 어쩌면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거를 기다려보는 게 차라리 좀 낫다는 거예요. 최소 이 말을 하고 나서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공허의 빈자리를 느낄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해보든 아니면 연락이 그 전에 오면 감사하겠지만 그 뒤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이 말을 정말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또는 그 사람이 정말 일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미안하지만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게 그냥 질렸다는 거를 돌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그 의미를 다시 두드려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자극에 유혹에 이끌리듯이 아, 다른 여자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아, 근데 뭐라고 말을 하지? 아,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건 당연히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은 순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던져보는 수밖에.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관계 속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건지 그게 무엇인지는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고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서 재회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좀 던져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연애 초기에 느꼈던 익숙하지만 낯선 설렘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을 때 재회가 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회피형도 가지고 있고 내향적인데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헤어지자는 말 없었지만 제게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면서 제가 상처를 덜 받았으면 해서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세게 나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그런 생각을 이미 했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라면 뭔가 충격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된 환자에게 이렇게 뭐 젤 발라가지고 흉부 이렇게 펑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 심장 충격기. 심장에 충격을 줌으로써 너 정상적으로 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자극장치거든요. 흐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었다면은 약간 이런 말을 내뱉고 있었을지도 몰라. 뭔가 이상한데? 지금 내가 뭔가를 까먹은 기분이야.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한 대 두드려 맞는 거야. 석션을 통해서. 아, 맞아. 심장을 계속 이 박자로 뛰었어야 됐지 나는. 이러면서 그냥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 차라리 그냥 세게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